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결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인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밀리면 이제 진짜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는 416페이지에 오늘 등록면허세에 이어서 볼 차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416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배웠습니다.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무엇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가표준액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어떤 경우 이렇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주 정확히는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근데 자 2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근데 다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가격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무상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그러면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그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매회 지급되는 계약서상의 연부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액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배웠고요. 취득세 우리 세율 용어를 배웠는데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죠?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누진세율 정되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아직 자세히 안 배웠습니다. 표준세율도 이제 아직 안 배웠고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지자체장은 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다양하게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있는데 아직은 안 외웠어요. 나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그래도 주택을 내고 요번에 하나 살려고 하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고 그럴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니까 유상 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은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승계 취득했다. 몇 프로 세율 정됩니까? 3%, 1천분의 3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낮습니다. 낮은 영구인하 세율이 정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틀려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원 초과하면 3% 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답도 안 하시고 구정만 하시고 난 복습 안 해도 된단 말이지 맨날 하는 게 이건데 여러분들이 복습해야지. 자,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세율 과밀억제 원역과 관련해서 대도시내 관련해서 중과세가 있는데 아직 안 배웠고요.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별장이요. 그죠?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같은 오피스텔이, 사업지구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예? 뭐 재미동포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끔씩 이용한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죠.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이 사치성산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5가지는 다시 어떤 거예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고 사치성산.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은 사치성산인데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또 뭐 특례세율도 있는데 28회 시험에 나왔었고, 근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올 것이냐 그럴 때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 주소지 물건 소재지고, 자 국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원칙 주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뭐 취득자의 주소지, 등록권자 주소지, 뭐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문자 세금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그러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대답을 좀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도 취득세는 현재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하고 짬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틀렸죠?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고,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세부터는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 보세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가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세계.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자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의 몇 프로? 10% 이렇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0.03% 만분의 3률 가산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면세점도 배우는데 세금 면해준 면세점.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취득세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미만이 이하요?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개를 드시고 물어봅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취득세 우리 취득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취득세 부가세목 어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 함께 냅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겁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함께 낸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구도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되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 빼고 하여튼 구도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득광도, 등록면허세는 구하고 도입니다. 구세고 도세고 등록면허세 역시 유통과정에서 부과하고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도 역시 취득세처럼 물세라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는지 28회 시험에서 지문에서 물어봤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등록면허세를 보세요.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웃자다가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식뷔페 얘기 드렸죠? 밥을 먹었으면 안 돌려주는데 밥을 안 먹었잖아요. 그럼 돌려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부해 줍니다. 근데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됐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부해 준다 안 해준다? 예? 요건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오곡밥 얘기해 드렸죠? 밥을 먹었으니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절차 정당하게 등기되면.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다시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해요? 아니면 사실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8회 시험에 쯤에도 나왔지만 누가 납세무자냐? 그 명의자예요. 등기 등록할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등록면허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또 옛날 등록세 있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돼서 갖고 그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면허세하고 통합돼 가지고 등록면허세 2011년도부터 신설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 사항에 대한 것을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416페이지 고개를 펴놓으시고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운동부터 한번 고개를 드시고 날씨가 뭐 어제랑 춥죠? 오늘도 뭐 추운데 날씨가 좀 풀렸다가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옷을 막 입었더니 아이고 몸도 좀 약간 불편하네. 416페이지 여러분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우리 저기는 처음 왔죠 오늘? 그래서 처음 본 표정인데 편안하게 일단 그리고 오늘 처음 왔으니까 난 뭐 지금부터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앞서는 인강 바로 다 듣고 따라오시고 자 얼마 많이 강의 안 했으니까요 인강 부지런히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416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그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등기할 때 당연히 그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겠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기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기등록은 자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정부기관 취득이나 등록의 과세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비과세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해지고.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차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등록물세 부과하는다. 당연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형식적인 등록에 대한 비과세 있죠? 이건 다음에 이제 보는데, 자,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것이 28회 시험 지문에 나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수업할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등록할 때,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어떻게 과세하는지, 과세 입장을 비과세하는지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28회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뭐 촉탁 등기가 뭐고, 뭐 행정구역 변경 등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건지, 경정 등기 뭔지 이런 것들 배우고 오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할 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된다더라. 이 정도만 보시고 갑니다. 05번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416페이지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과세 표준인데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나 채권 금액 또는 출자 가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건수 같은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성격을 모두 포함하겠다고 그랬는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니까 종가세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돼서 건수가 과세 표준,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량세라고 우리 한다고 조세시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가 다 적용돼요. 417페이지 여러분 표를 지금 보지 말고 내려와서요.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봅니다. 여기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 기준이 달라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밑줄이요. 여기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록자의 그 신고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그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 자, 납세무자가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 표준화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청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 납세무자가 불성실을 신고했을 때.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든 낮든.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다만 일단 여기부터 비출이요. 다만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일단 밑줄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어떤 경우에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요. 국의 동그라미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요.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판결문에서 객관성 없는 것들이고, 또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요. 머리 글자에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그래서 객관적인 취득인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떤 거냐? 자, 여기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인 갭이 좀 있다고 해요.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아까 밑줄 긋은 것이 취득 당시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시간적 갭이 있었어요. 등록 당시에는 가액이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1억 2천이 됐다. 또는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요 사례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등록면허세는요.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금액을 얼마로 해야 돼요? 이 등록 당시 요 변경된 가액 있잖아요. 요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1억 2천만 원을.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거를 한 2번 나왔는데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X제로님들 재평가 전에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뭐로 한다?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합니다. 왜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별거 아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변경된 가액. 근데 시험에서는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2번 나왔어요. 아니고 그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거.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4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또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할 수도 있고 건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건수위한 과세 표준을 봅니다. 각종의 말소등기요. 뭐 저당권 말소등기, 임차권 말소등기, 지상권 말소등기 같은 말소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등기나 이런 변경 등기 밑줄입니다. 하나하나 다 밑줄이고 자, 매 한 건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말소등기나 변경 등기 할 때 등록면허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거기 뭐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구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일정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세율이 일정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자, 탄력적으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세율인데 부동산 등기는 참고적으로 이제 이게 표준 세율인데 근데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요, 선박 등기, 뭐 자동차 등록, 법인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탄력 세율 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도는 과열되고 어느 도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평택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든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출고하든 다르게 정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이런 나머지 선박 등기나 이런 것들은 자,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만 표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는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그래서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는 권리별, 등기 원인별, 물건별로 차등적으로 일정 세율 즉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다만 차등한다는 것은 지금 나왔다시피 권리별로 등기 원인별로 등등 이렇게 물건별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차등적으로 일정 세율 즉 비례세율 또는 일정 세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자,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세액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나중에는 이제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자, 이 권리 등에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 등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28회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28회 시험 같으면은 어떤 게 나왔냐면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임차권이 거기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에다가 세율은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는데 0.2%를 요거 바꾼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으로 바꾼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순환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요거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뭐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뭐고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오면 여러분들 그때 제가 요거 이제 다음 순환부터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부터는 등록면허세 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거 요걸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이번 순환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표에서 맨 마지막 소멸 등기가 뭐냐면 말소 등기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서 소멸에 관한 등기가 말소 등기인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매 한 건수를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얼마라고요? 6,000원 정도 됩니다. 요거는 좀 다른 설명을 위해서 요거는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글씨로 꽃표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건지는, 소유권 등기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전제로 하는 등기 하나 한다 이런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랑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관련한 얘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조그만 글씨들 지금 현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등록면허세 세율은 요거만 알고 가세요.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권리라든가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또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는 건수를 과세 표준해 가지고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것만 알고 가고 나머지 굳이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자, 나중에 차차 우리가 다음 순환부터 다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오시면 쫙쫙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419페이지 보니까 2번에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지자체 장은 조례 가정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역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재산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지자체 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과세 최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저한세 그러는데, 자, 최소한의 세금은 받겠다는 얘기인데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럼 얼마를 받는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을 계산했더니 5,2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최소한 6,000원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내느냐? 절 봅니다. 시험에서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야.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고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28회 시험 지문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예. 제가 어제도 한 군데 합격생들 거기 이제 졸업생들 이렇게 송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맨정신에 술 안 먹고 그 노래방 가려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수강생들이 자꾸 그 졸업생분들이 교수님
아유, 왜, 드세요. 술 드셔야지. 교수님 재밌지. 술 안 드시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빨리 술 좀 드세요. 그랬는데, 요새 계속 술 먹었더니, 어제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술 먹기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술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안 먹고 대리 안 하고 그냥 차 운전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그냥 술 안 먹으니까 그냥, 재미없다고 막 술 드시라고 막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먹었어요. 어설프게 술 먹고서 또 날씨도 추운데 괜히 대리 기다리고 그냥 귀찮더라고 요새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래가지고 어제는 안 먹고 갔는데 노래방 갔더니 진짜 노래 딱 한 곡 했네요. 딱 한 곡. 진짜 막 맨정신에 노래 부르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사람들은 막 신나가지고 춤추고 막 그러는데 저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냥 2차 가가지고요. 2차 갔을 때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그래서 박수만 치다 왔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술 안 먹고 어디 노는 자리에 가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엄청 같은 고역이었어요. 자, 근데 그 합격생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작년, 이제 올해 28회 시험 본 수강생들 중에는 세법을 보면서 당황을 많이 했다 문제를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한 5문제 정도는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문도 또 짧은 것도 있었지만 또 예년하고 비교했을 땐 길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시험 전에 그랬거든요. 지적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등기법 먼저 풀지 말고 지적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 풀고 그 다음에 등기법 나중에 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등기법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하기 때문에 등기법 맨 마지막에 풀고 여기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안으로 대부분 풀었는데 지적법 풀고 세법 풀면서 아싸 이제 세법 이제 고득점 하는 요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싹 봤는데 책형에 따라서는 A 책형은 그래도 좀 재산세부터 나와가지고 문제가 좀 쉬운 것부터 나와서 무난했는데 이 B 책형은 보니까 양도소득세부터 나와가지고 보니까 지문이 길고 그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뭐 다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수강생이 평상시에 정모의사 어떤 것을 보든 그 수강생 세법 거의 뭐 진짜 13개 이상 항상 맞고 몇 개 안 틀리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12개밖에 못 맞았어요. 뭐 어떤 수강생 11개밖에 못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작년 같으면 뭐 이런 수강생들은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수강생들인데 요번에 이랬어요. 그래 이렇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등록면허세 문제도 2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말씀드렸죠. 쉬운 거였었고 이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 이게 과세표준인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지문에 짧고 그러니까 바로 다 꼬르러서 한 문제 읽고 바로 다 꼬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이제 어려웠어요. 이게 한 문제가 어려웠는데 지문 오지선다 속에서 4개는 평상시에 맨날 배운 거였어요. 맨날 배운 거였고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였고요. 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배운 거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비용 소멸 한상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다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쉬운 거였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거 맨날 배운 거고요. 자 4개가 이제 쉬운 거였어요. 4개가. 근데 하나가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부분에서 이제 깊은 내용, 아주 깊은 내용, 기본서 쫙 있으면 그 중에서 구석에 있는 아주 깊은 내용 하나를 뽑아서 깔아놨어요. 그럼 보세요. 4개를 평상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낯선 거 이걸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간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면허세가 의외로 2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원래 한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회 시험은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이번에는 좀 깊게 나왔지만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역시 깊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자,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여튼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420페이지 부가징수입니다. 이건 이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럴 때 이 부가징수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요 말이 좀 잘려 있는데요. 우리 교재가 420페이지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절 보세요. 등록관소에 가기 전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소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엑스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요즘 말이 좀 앞에 잘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원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면 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앞에 말이 좀 잘려 있는데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왜 그러면 기간이 원칙적으로 없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을 신고납부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요.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급한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기간 안 정해놔도. 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면허세에 대한 영수증 있으면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는 거고, 없어? 영수증 낸 게 없어? 그럼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돈 갚은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원칙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죠?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거기 여러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첫 번째 줄, 거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까지 돼 있으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여러분 뭐라고 써놓냐면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속증여 포함.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등록관소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예외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신고 의제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한번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가 의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 결론적으로 과소신고, 부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밑줄 쫙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신고 의제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 와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여기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신고한 것을 본다는 건데,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법정 신고기한 내. 그랬어도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자,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겠네. 그러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신고 관련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나오고 바꿔서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외에서 하여튼 동그라미 1번은 신고 의제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지. 기간 나오면 틀리는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등록 당시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인데 요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취득세에서도 있었던 건데 아직 안 보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과 양가로 3번 얘기 있죠. 이거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옵니다. 양가로 4번을 봅니다. 부족세계 추징 및 가산세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기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납부세액의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0.03% 1만 분의 3률 가산되는 거 똑같고요. 421페이지 부가세 봅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교육세는 또는 농어촌 별세 부과된다는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그 부가세목으로 뭘 납부하냐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경우에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원칙적으로 뭐만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놓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배운 것을 비교를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합격자 모임 같은 것은 뭐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다 끝났고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모임의 어떤 그 송년회 같은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 저 술 먹고 돌아다녔더니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진짜 그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술 안 먹으면 고역인데도 그냥 술 안 먹고 있었겠습니까? 어제 굉장히 그래서 안 먹고 버텼는데 하여튼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내일 하루 또 내일 일요일이죠? 내일은 또 저희 또 같이 우리 여기 같이 강의하는 이제 업계에서 같이 강의하는 이제 교수님들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일 또 술 한 번 먹으면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끝나는데 올해는 미리 이제 다 이제 연말 여러분도 바쁘시죠? 하여튼 저 술 드시거나 뭐 하시더라도 공부할 건 해놓고 매일매일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노셔야지. 그냥 뭐 며칠 쭉 빠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하다가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 밀려가지고 그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밀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안 하게 되면 구멍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두고두고 여러분들한테 그 구멍이 여러분들 이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쭉쭉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빠지면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한번 쭉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한번 쭉 비교해 봅니다. 그게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필기는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 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먼저요,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예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됩니까?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입니다. 둘 다 도세예요. 도가 과세 주체죠. 근데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음 중 26회 시험 때인가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그때 정답이 등록면허세가 정답이었는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뭐예요? 자치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성격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죠?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는 없잖아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자 납세 의무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고 또 과세 표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과세 표준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과세 표준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취득세는 근데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다.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그렇잖아요. 아까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고요? 그 변경된 가액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인데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 당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비교해서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예요. 비교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세율을 보시면 세율은 자, 둘 다요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차등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등록면허세도 각종 권리나 그런 것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역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다만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그래서 건당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비교해서 보시면 얘네들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 없습니다. 공짜로 등기등록하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공부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조세 총론할 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자, 천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래서 재산세나 그런 애들이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세기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배웠잖아요. 자, 이런 규정이 취득세는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이런 거 다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준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 받아요? 6,000원. 자, 무조건. 그러니까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자, 이런 거 없다, 둘 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면세점 취득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얘네들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예요. 취득세는 가산세, 자, 보세요.
무겁게 매긴 경우가 있었죠.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규정 적용됐었잖아요. 그죠? 산출세액의 80%. 근데 요 중과산세 규정,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그냥 쓱쩍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도구, 지자체에 안 내고 등록관세에 와가지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싹 사라져.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아예 그냥 취득세처럼 아예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을 지자체에 낸 영수 안 갖고 오면 등기등록 관서에서 뭐야 이거 첨부 서면 불비네? 자, 안 해줘요, 각하.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도 안 내고 와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 있잖아요. 차태현, 유희 이런 도사들은 부족 딱 붙이면 안 보여. 그 다음에 도술 써가지고 그냥 쫙 등기등록하고 샥 지붕 타고 사라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간을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으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요거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다. 요거 추가 신고납부기한과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요거만 비교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이 없더라도 등록면허세는 뭐가 부과되냐면 자,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취득세는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그러니까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감면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차이가 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서 쭉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목,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명의자인지만 보면 돼.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또 세율은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자는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공짜로 등기 등록하면 안 해준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최저 한 해 세금 받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천 원 미만 나오면 얼마를 받는다? 6천 원 납부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일반가산세는 똑같지만 중과산세 규정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납부할 때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 혹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특세도 부가세로 부과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고 사진으로 찍거나 필기하시고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4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